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7번째 책 오디세이아 저희가 하고 있고요. 2부 시작됐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오디세이아의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쌓아놨죠. 이제는 너무 탄탄해. 네. 이제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떠나면 됩니다. 트로이에서. 자, 트로이에서 이제 떠나는 걸로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책을 처음 보면 네. 책이 이제 흔히 말해서 예전식으로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24권이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책의 24권이 아니고 챕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 부분은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텔레마코스의 상황이 나와요. 자기 지금 집에 엄마하고 결혼하겠다고 100명 이상이 몰려와가지고 난장판치는 집에서 이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떠났으니까 도대체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나. 나는 진짜 아버지 아들이 맞을까. 아버지 한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철들고 나서 그런 고민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이제 흔히 말해서 저 신들이 올림푸스 동산에서 그 신들이 회의를 하다가 얘한테 나타나는 거죠. 아테네 신이 나타나가지고 멘토르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 보고 여행을 떠나라고 해요. 너도 여행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야 된다. 그때 그래서 같이 동행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바로 텔레마코스를 도와주는 아테네 신이 멘토스 이런. 그럼 애를 어쨌든 임신을 시키고 간 거네. 아니 애는 낳죠 그때. 애는 낳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미친 척 했는데 그 쟁기 앞에 애를 딱 갖다 놨어요. 맞다. 그러지. 근데 얘는 뭐 태어나서 철들고 나서 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왜 그러면 아들을 먼저 보냈겠느냐. 일종의 이게 주술적 사고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닮은 게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어디 섬에 갔든지 어디 가서 떠돌다가 돌아오면 아버지도 돌아올 거야. 우리가 주술적 사고 이제 공감 주술이라고 하죠. 비슷하게 비슷한 아버지 아들이 같은 행동을 해가 돌아오면 같이 돌아올 거야.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밑밥을 깐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안 나와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를 환대해주는 섬에서 자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마. 일종의 이 구성이 우리가 최초의 문학 작품인데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쭉 인가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일종의 플래시백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갔다 현재로 과거 갔다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거죠. 또 안에 액자 소설 구조. 소설 안에 또 소설에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구성이 재미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최초의 문학 작품일 수가 없고 그게 뭐 그 양반이 탄탄해서 그 양반이 뭐 갑자기 뭐 천재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전에도 많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남아 있고 굉장히 그 잘 구성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그 20세기에 그 미국의 페리라는 그 고대 그리스 문헌 연구하는 사람이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에 보면 운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구조가 결국 이게 처음부터 글이 아니라 구비문학처럼 그래서 그걸 외우려면 계속 운을 맞춰야 되잖아요. 관용어가 딱 붙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이거는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녹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또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어찌됐든. 사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은 모험도 모험이지만 이타카 섬에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그 복수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죠. 아니 핵심이라기보다 복수하는 이야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오디세이아의 누구한테 복수해요? 그 구원자들에게. 그 100 몇 명. 108명이 중앙으로 나오는데. 자, 일단 뭐 그래도 돌아오는 얘기는 좀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모험 이제 트로이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고 자, 배에 빵빵하게 이제 채워가지고. 뭘 채워요? 보석 같은 거? 전리품을 채워야죠. 채워가지고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운 고향 앞으로 출발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애초에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100척의 배를 가지고 오고
그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을 50척 가져왔는데 그 이타카의 촌에서 이제 이게 오니까 배가 고작 12척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순신이야 뭐야. 그렇죠. 아니, 그렇네 진짜. 10이라는 게 그 상징하는 게 근데 있을 수 있어요. 1년이라는 걸 상징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 그 12진법도 옛날에 많이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해적질을 하러 가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러. 뭐냐면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지금 저 불가리아 지방 쪽인데 거기가 본래 트로이를 좀 도와준 거예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는 해적이라는 게 경제 행위거든요. 일종의 상거래 행위 비슷하게 경제 행위지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나쁘다 이런 것보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16세기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장려를 했거든요. 해적 사업을 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디세우스가 나쁜 놈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거기서 노략질을 할 때 그 마론이라는 나름 사제가 있었는데 종교 시설을 지키는 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보호를 해준 거예요. 마론이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선물로. 이 포도주가 보통 이제 히랍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데 이 포도주를 보통 이 사람들은 혼합해가지고 섞어 마시거든요. 물하고. 그렇게 마시는데 이 마론의 포도주는 아무리 물을 타도 기본적으로 워낙 향과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질이 좋은 포도주를 받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데 자, 그 포도주를 받고 이제 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쭉 잘 가다가 이 곳에 말레아 곳이라는 데서 풍랑을 만나가 9일 동안 헤매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게 9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9일이 계속 나오거든요. 9일은 무슨 뜻이에요? 뭘까요? 9일. 9수. 그렇죠.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도 우리가 아직 정확한 건 없지만. 보통 동양에서 9는 굉장히 많다. 뭐 대신 이 미완해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9수 비슷한 느낌에서 이거 헤매지 못하고 결국 9일을 헤매다가 941세. 그렇네요. 왜 웃어? 맞잖아. 그러네. 941생 맞아요. 구구절절. 거기서 이제 9일을 헤매는데 결국 그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환상계로 간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현실에서 환상의 세계로 진입한다. 뭐 이렇게 본 해석도 나와요. 자, 그 가서 제일 먼저 간 섬이 로토파고스라는 섬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로토스라는 열매를 줘요. 로터스가 우리 로터스 연꽃이잖아요. 이게 뭐 그 당시에 이 열매를 먹으면 환각작용이 있는지 사람들이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배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가가지고 애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결국 재미있는 게 이 기억을 없앤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이론가인 아도르노와 호카이메 같은 경우는 바로 이때 이 망각의 열매를 해가지고 남들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무책임하다, 기억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로 이거 자체는 일종의 민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민중 피지배 계급 사람들이 내가 끌려가고 싶지 않다. 고향에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노동해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또 태제로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실제 로터스 연꽃에 혹시 이거는 환각 성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또 연구를 엄청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건 없답니다. 환각 성분. 자, 결국 그 섬에서 결국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오디세우스 모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이 있죠. 키클롭스가 사는 그 섬에 가게 되는 거죠. 그 키클롭스라는 섬은 이제 우리 외눈박이 거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 키클롭스 뜻은 뭐냐면 퀴클 할 때 이게 서클 있죠. 원 둥글다 이런 뜻이고 그 롭스 할 때 우리 영어로 안과를 옵타말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과를. 그러니까 옵티컬 그렇죠. 바로 그 눈이라는 거예요. 둥근 눈. 눈이 하나 있으니까 둥글다는 거죠. 그거의 종족 이름을 키클롭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키클롭스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삼촌격이거든요. 제우스가 이제 이 사람들을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우스를. 제우스가 이제 티탄들하고 싸움할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제우스한테 많은 기술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제우스의 번개창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또 나중에 섞입니다. 근데 이 키클롭스 중에서 가장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이 찾아간 동굴의 주인이 폴리페모스라는 사람인데 이 폴리페모스는 뜻이 폴리하면 많다 이거잖아요. 폴리가미 하면 중국어에 그죠? 일부 다치할 때. 폴리암. 그렇지. 폴리암. 네, 그렇습니다. 폴리. 오빠 좋아하는. 그 페모스는 페임, 명성. 그러니까 명성이 많다, 명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또 재미있는 게 여기서는 키클롭스가 분명히 제우스 삼촌격이고 네. 제우스가 형제가 이제 포세이돈인데 여기서 폴리페모스는 또 포세이돈의 아들로 설정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폴리페모스에 그 들어간단 말이죠. 동굴로 그 양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부하 12명과 오디세우스가 들어가는데 부하들은 빨리 나가자고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자꾸 고집을 부려요. 아, 나 여기 이 집 주인하고 좀 교류를 좀 해야겠어. 교제를 좀 하고 싶다. 오디세우스가 생각하는 게 어느 섬을 나중에 가도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는 곡식을 먹느냐. 그리고 여기는 제사를 지내느냐. 그리고 여기는 나그네를 환대하느냐.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이라는 거죠. 아. 곡식을 먹는다는 건 농사를 짓는다는 거. 네. 농경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신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느냐. 정말 낯선 일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정도의 윤리 규범을 갖고 있느냐. 요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키클롭스 이 섬에 와가지고 이 폴펜스 만나서 자기는 그렇게 교제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오디세우스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도시를 만나갖고 이 세계를 알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데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래서 이 폴리페모스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바위덩이를 확 막아버리죠. 동굴 입구를 바위덩이로 막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나중에 부하들하고 힘을 합쳐도 이걸 할 수가 없죠. 열 수가 없죠. 자, 그 상태에서 폴리페모스가 처음엔 잘 몰라요. 자기 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우리 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같이 좀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는 서로 해요. 이야기를. 근데 이 폴리페모스는 머리를 쓰거든요. 너희들만 아니냐, 뭐 배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려는데 얘가 어디서 눈치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이야기하고 우리만 있고 뭐 이러니까 뭐 그 적당히 아는 척 하더니 갑자기 이제 그 부하 2명을 잡아가 떼기장을 치는 거죠. 패대기를 쳐가지고 거기서 바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인육 그 하는 거죠. 거기서 다 바로 그 거인이니까 그 팔다리를 불려가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12명 중에 2명이 먼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얘가 굴굴 자는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해도 이 바위 덩어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를 죽여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꼼짝없이 동굴에서 갇히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단 말이죠. 또 이 영웅인데 지금 이제 영웅이 아무리 영웅이면 뭐 하겠습니까? 힘도 절대적으로 위력이 딸리고 뭐 꾀를 쓰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폴리페모스가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 식사로 또 2명을 떼기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거죠. 바위를 열고 그리고 나갈 땐 또 얘들 잡으려고 바위 닫고 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 길쭉하게 이제 창을 쓰려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제 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잘 때 어떻게 기회를 노려보자 여러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제를 하려고 애초에 마론에게 받은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자, 요걸 갖고 활용을 해보자. 이제 머리를 이제 컴퓨터를 돌려야겠죠. 네네. 그래서 책략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왔단 말이죠. 얘가 양을 이끌고. 그래서 또 사람을 2명 자기 부하를 잡아갖고 떼기장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론에 갖고 온 포도주를 먹고 있는 애한테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 포도주를 한번 먹어보라고 참 좋은 포도주다. 그러니까 얘가 먹고 니까 기분 좋잖아요. 정말 맛있다고 취하면서 농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뭐냐.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오디세우스가 나는 우티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티스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nobody. My name is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래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우리 지금 이름 석자에 자기 명예와 목숨을 걸고 하는데 오디세우스는 살아남으려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티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걸 또 약간 말장난을 친 것도 있어요. 우티스에서 그게 이제 이 그리스 철자를 보면 네. 오디세우스하고 T하고 D 하나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장난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가 이윤기 선생은 그걸 아무도 안이라고 번역을 해요.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이런 뜻이죠. 아무도 안.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니까 읽으면 아무도 아니야.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안 좋아. 내가 특별히 너는 제일 마지막에 잡아먹어줄게.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노바디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정말 많은 우리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의 원천이 되죠. 그 대표적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짐 자무시 감독이 만든 데드맨. 네? 데드맨이라는 영화. 데드맨? 네. 조니 뎁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조니 뎁이 누군가를 죽이게 돼서 그 죽인 아이의 아버지가 고용한 이제 살인자들, 청부 살인자들이 쫓긴단 말이죠. 그때 자기를 돌봐주는 인디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일당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너 누구하고 왔냐 이러니까
그 인디안 이름이 노바디예요. 그래서 난 노바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대답은 한 거 맞잖아요. 너 누구하고 왔냐? 노바디 하니까 얘들은 아무도 안 왔다 생각한 거죠. 그다음에 인디안 노바디가 와서 다 죽이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데도 쓰이고 있고 우리가 제일 아는 바로 그 노바디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하면 네모잖아요. NEMO 네모. 우리 해저 이말리에 네모 선장 있죠. 아. 해저 이말리에 그 잠수함 노틸러스의 선장 네모 선장이 그 네모 노바디라는 뜻이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이것도 바로 노바디죠. 니모 그렇네.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전통이 되는 거죠. 근데 혹자는 얘기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이 오디푸스는 아니 오디푸스가 아니죠. 그 오디세우스는 가장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영웅인데 자기 이름이 없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티스 좋아, 넌 마지막에 잡아먹게 하고 쿨쿨 잠이 잤어요. 다 잠잘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술을 마셨으니까. 술을 마셔 쿨쿨 잘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깎아놓은 그 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창을 가지고 눈을 찔러버리는 거죠. 눈을 찌르죠. 그러니까 눈을 찌르니까 얘가 안 보이니까 막 이제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고함 지르고. 그 주변에 동료 키클럽스에 오는 거죠. 웅성웅성해갖고. 야 무슨 일 있냐? 너 왜? 아 지금 내가 지금 눈을 다쳤다. 누가 그랬는데 하니까 아무도 아니 그랬어.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이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노바디가 자기 말은 맞아. 노바디가. 그러니까 노바디, 우티스, 노바디 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럼 네가 그 제우스 신이 그 너한테 그 병을 보냈구나.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린 갈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꽤 책략인 거죠. 재밌네. 이름을 속인 게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우리 번역 보면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제 얘는 도와줄 동료도 없고 결국 이놈들 잡아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 좋아. 이것들 지금 이제 바위 돌을 치우면 이것들이 나갈 때 내가 딱 버텨갖고 이것들 잡아야지. 딱 그렇게 해가 바위돌 하면서 딱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바위돌 치우고. 자, 그때 또 오디세우스가 책략을 내죠.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을 세 마리를 딱 묶어요. 묶어갖고 자기 부하들이 남은 부하가 이제 6명이 남잖아요. 그럼 양 세 마리의 중간에 딱 그 배 밑에 숨어가지고 딱 가게 딱 잡게 그래갖고 그리고 이 쓰다듬단 말이죠. 근데 얘가 배는 안 쓰다듬고 위를만 쓰다듬는 거예요. 양들을 이 사람이 탔나 안 탔나.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그 큰 대장 양이 있는데 그거는 세 마리 안 먹고도 충분히 크니까 어디서든 딱 거기 해가 이제 밑에 해가지고 혹시나 만만의 준비를 하고 얘가 만약 치면 칼 휘두를 준비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잘 빠져나왔단 말이죠. 빠져나가 이제 부하들을 해가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때 계속해서 이제 폴리페머스가 구함지로 난리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정말 그런 얘기가 개인정보를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한 거죠. 나는 야 내가 노바디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아들 이타카의 왕 내가 바로 오디세우스야 딱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아버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버지 저놈을 반드시 복수해 주십시오. 포세이돈은 접수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아빠의 복수가 시작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복수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한번 크게 나오고 실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벗어나가지고 아이올로스 바람에 다스리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착하는데 자 거기서 결국 그쪽에서 이제 도움을 줍니다. 아이올로스의 섬에 가면 이제 이 바람 주머니를 줘요. 바람 주머니? 네, 이 바람 주머니, 바람 부대를 주는데 어떻든 요건 열지는 말아라. 이거 열면 큰일 나니까 요거 안 열고 가만히만 갖고 있고 그러면 이 너희들한테 고향까지 이타카 섬까지 아주 무사히 보내줄 거다. 그 아이올로스 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열어봐 그걸. 그래서 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9일 정도 나와요.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이타카 섬이 바로 눈앞에 두고 다 했는데 문제는 오디세우스가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그때 깜빡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오디세우스가 한 게 아니고. 네. 이 오디세우스도 나중에도 보면 그 결정 지을 때 잠을 깜빡깜빡 자요. 왜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이 사람은 결정적일 때 잠을 잘까. 위기의 순간이. 궁금하다. 그것도. 저 생각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꾀가 많은 영웅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잠을 잔다는 생리적 조건은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내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결국 이 사람은 죽음을 나중에 받아들이잖아요. 아킬레우스는 불멸의 명사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잠이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조건으로. 잠도 작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해봤는데 결국 그 부하들이 그걸 대단한 해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탁 칠 만한 해석은 아니었습니까? 그럼 정영진 씨의 해석 한번 들어볼까요? 아, 왜 잠을 자느냐? 네. 잠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잠깐 자고 갈까?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긴 여자가 없어. 저기서 그래서 매스터베이션을 저는 매스터베이션. 현자 타임. 너무 외로우니까 현재 타임이 필요하죠. 현재 타임이 오고 나면 이제 그 자신의 판타지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무릎을 정말 탁 치게 만드는 해석이었습니다. 낮잠이니까 특히.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매스터를 위해서 차를 피한 사이에 부하들이 열어본 거지. 예. 뭐가 들었죠 거기에? 그 결국 그 아까 말한 바람에 다스린 그 바람들이 다시 다 풀려 나와가지고 뭐 마치 그런 거 비슷하죠. 예전에 푸시케가 우리가 그 판도라의 상자 네. 열었듯이 그렇게 열어가지고 다시 그 아이올리우스의 섬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죠. 겨우 거기 벗어나서 왔는데 이거 무슨 막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네. 미션 다 깨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뭐 하나 잘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예전에 우리가 뱀주사의 놀이 있었죠. 네. 뱀주사의 놀이 했는데 쭉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당신은 쭉 내려가 다시 돌아가요. 허무해. 그러니까 아이올로 섬에서는 이 왕이 너는 아무리 봐도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 다시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왜 왔냐.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나와가지고 라이스트론이라는 이쪽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말하는 북유럽 해안하고 비슷해요. 아주 이제 뭐 절벽이 양옆에 서 있고 그 빙하가 침식돼 갖고 우리가 절벽이 우리 노르웨이 이런 데 가보면 빼쭉빼쭉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가보진 않았지만. 피오르드 해안. 그렇죠. 폭은 좁은데 들어가면 좁은데 들어갈 때 입구는 좁은데 안은 넓고 네. 거기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배가. 어떤 배는 아직 12척이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좀 신중해졌잖아요. 폴리페머스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 배는 제일 바깥쪽에 놓고 제일 바깥쪽 도망치기 쉽도록 제일 바깥에 놓고 선발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무슨 사람이냐. 일단 들어가. 가니까 거인들이 또 사람 잡아먹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패대기 쳐가지고 얘들이 거인들이 와가지고 배에 돌 던지고 얘가 그 사람들 자기 부하들 다 꼬챙이로 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배 11척이 다 깨져버리고 마지막에 매놨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정박했던 오디세우스의 배만 출행난을 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러니까 똑같은데 왜 이걸 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제 12척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니까 작품 전개를 스피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하들 배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냐. 빠른 전개를 위해서 다 초죽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제 어디를 가느냐.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마녀 키르케가 사는 그 섬에 도착하는 거죠. 키르케. 키르케한테 가면 뭐가 있겠죠? 키르케한테 가면 마녀한테 가면 네. 음식을 대접을 해요. 음식을 먹고 나면 졸리지. 아니 뭐로 바뀌죠? 음식을 먹으면 뭐로 바뀌어요? 돼지로 바뀌는 거죠. 바로 우리 생가치료 행방불명. 여기서 나온 거죠. 키르케에서 나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돼지가 된다. 그러니까 마녀가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다거든요. 사람 남자를 보자마자 바로 짐승이나 다른 걸로 바뀌는 마녀가 있고 실컷 남자를 단물을 쪽쪽 다 빼먹은 다음에 이제 짐승으로 바꾸는 게 있는데 이 키르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부하들이 이제 돼지로 변했다. 한 명이 급보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거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찾아와가지고 약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약을 먹고 가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여자 키르케가 놀래가지고 너한테 잠을 같이 자자고 제안할 거다. 그럴 때 분명히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무슨 식으로. 약속? 뭐냐면 절대 너 자는 때 나의 명성이라든지 나의 그거를 해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하면 너가 무사히 잠자리를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키르케가 이제 대접을 하는데 안 변하는 거죠. 그럼 키르케가 그럼 당신 나랑 같이 자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그러면 약속을 해라. 이 잠자리 도중에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든지 나의 어떤 저주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다가 갑자기 저주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원초적 본능 같은 경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서로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 순간에 오히려 사람을 난도질하잖아요. 이런 사실 컨셉이 나오는 거죠. 가장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가장 사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오디세우스라는 게 타락한 이승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타락했다 이 사람. 왜요? 이승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한다는 것들 서로 이제 몸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사람 안에서 녹아버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 정도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위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어딨니? 들어갔어요, 아빠. 그러니까 그 위험을 제거하려면 제일 못해요. 교환하는 걸 만들어야죠. 지식을 달라. 뭘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면 그 금전으로 그 위험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돈을 주고 받았으니까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혹시 나를 잃어버릴 위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천적 차단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받은 교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욕망조차도 이제는 억압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성이 타락했다는 건 그런 의미. 내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 자체도 맹세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세도 받고 너 나중에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식을 다오. 알려다오. 비밀을 알려다오. 이런 조건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렇죠. 대가성이 된 거죠. 전 또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밥을 준다. 이것은 일종의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인은 밥 안 줘. 남편이나 내가 밥을 주지. 밥 차려주는 남편도 밥 안 차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밥 차려준다는 건 결혼을 의미하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남자들이 그 전에 뭐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변하지. 애들이 이제 점점 살찌면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돼지 된다고 남자들이. 결혼하면 남자들 꼭 살찌더라. 그렇게 돼지 되는 모습을 저렇게 비유한 거지. 정말 해석이 창의적이십니다, 진짜. 그럴듯한데. 변하지 않는 남자가 좀 되라 이런 의미로 저기서 좀 쓴 게 아닌가. 정현진 씨부터 일단 안 변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안 변해요. 저는 결혼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외적인 모습도?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 이건 이 정도면. 왜 결혼했지? 내가? 아니 그쪽이. 나이도 많고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한 거야? 야,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없어요. 난 진짜 오디세우스 같아. 오디세우스야말로 서사적 바람둥이의 전형이죠. 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두루두루 천하를 편력해야 되는 거죠. 빨리 떠나세요 정영진 씨. 이미 지금 난 여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일을 열심히 에헤이. 하신다고. 자, 그래서 이제 키르케가 네. 당신이 고향 이타카로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하데스가 다스린 저승을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젖은. 네, 하데스가 다스리는 명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쭐해서 가기 싫어도 부하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저승을 갔다 와야 된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 이런 신화를 보면 영웅이든 이런 사람들 한번 죽었다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헤라클레스도 저승을 갔다 왔죠. 테세우스도 저승을 갔다 왔죠. 다 그렇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돌싱이 영웅이에요. 갔다 오면 영웅이 돼. 진정한 승자는 돌씨. 하데스 만나고 오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왔다고 그 친구들이. 자, 거기서 저승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 예언자 바로 우리 에디푸스 왕에서 그 예언을 풀어줬던 그 테이레시아스라고 그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거기 이제 변호사죠. 이혼 전문 변호사. 재미있는 게 이 바로 그 테바이의 예언자였던 에디푸스 왕의 신탁을 풀어줬던 바로 그 테이레시아스는 이 눈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테이레시아스가 예전에 예언자 생활할 때 한 번은 남자가 돼보기도 하고 한 번은 여자가 돼보기도 했거든요. 네. 어떤 뱀을 한 번 때렸는데 그 뱀을 때리는데 그 죽은 뱀이 뭐 암컷이었으니까 여자가 됐다가 여자로 생활하다가 또 나중에 뱀을 때리는데 수컷이라서 다시 남자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남녀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하고 헤라가 어느 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을 잘 때 누가 더 쾌락을 강하게 느끼냐.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럼 자 우리 테이레시아스한테 물어보자. 얘는 남자 여자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테이레시아스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야? 제가 보니까
여자가 있을 때가 그렇지. 9배 정도 더 쾌락이 큰 것 같더라고. 9배나? 그러니까 헤라가 여잔 멀티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헤라가 화가 나가지고 헤라가 화가 나서 네. 눈을 멀게 했다. 뭐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아, 왜 헤라가 화가 나요? 헤라는 서로 그렇게 주장한 거구나. 그렇죠. 당신이 더 제우스는 재미를 네가 본다. 더 좋았지 그렇죠. 마. 내가 더 손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근데 내가 더 재미를 본다 이러면 안 되잖아. 헤라가 부끄러움에 들켰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네. 거기서 조선을 갔다 오가 결국 어디를 가냐면 결국 우리가 또 가? 이제 조선을 갔다 오고 나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돌아오니까 이제 결국 세이렌을 통과해야 된다. 세이렌. 거기서 나오는구나. 사일런스. 아니 그렇죠.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사이렌. 세이렌. 네. 사이렌. 네, 그죠. 경찰차 위에 달고 다니는 거. 그렇죠. 침묵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선원들을 유혹하죠. 배사람들을. 이 노래를 들으면 전부 다 홀려가지고 결국 말라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인어로 알고 있잖아요. 인어가 아니고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고 사람의 얼굴인데 날개가 달려 있고. 날개가 있어요. 예, 날개가 달려. 바다에 사는데. 예. 그래서 이 세이렌을 과연 뭘까라고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날치? 바다에 사는데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지? 세이렌 뭘까요? 세이렌 잠깐만. 저는 펭귄. 갈매기 갑니다. 갈매기. 펭귄이 시중에 어딨니? 진짜. 잠깐만. 샌데 네. 바다에 있는 거는 세이렌은 사실은 뭐야. 사실은 세이렌 노래는 바람 소리하고 비슷해요. 바람 소리하고. 바람 소리?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세이렌은 바람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가 곧 이제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는 데가 아주 바람이 거칠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배가 난파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이렌은 건 바람을 형성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별거 없네. 갈매기도 아니고 펭귄도 아니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아주 많은 모티프로 네. 이 정말 많은 뭐 스피노자라든지 이런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 논의의 출발점을 삼는 대목이 나오죠. 자, 세이렌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노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들으면 그냥 다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당신 부하들은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아라. 못 듣게. 네. 근데 당신은 듣고 싶지 않냐. 그래서 당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돛대에 몸을 묶어라. 그래서 오히려 더 바람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강하게 혹시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잘 몸을 묶어서 안전을 좀 지키고. 근데 결국 이거를 그래서 참 이게 해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부하들하고 사전에 약속하잖아요. 내가 막 계속 고함을 지르고 못 듣겠지만 막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더 나를 꽁꽁 묶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렌 노래 소리 들려오니까 미치는 거죠. 좋아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를 풀어다오 하는데 부하들이 자기 일이나 열심히 노만 잡고 있는 거죠. 세이렌이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예쁜 얼굴이 보인다면, 그죠? 만약 예쁜 그걸로 나타났다면 부하들도 봤으니까 홀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 소리 같이 청각음만 상정화된 거 아니냐. 정말 귀신을 홀리는 소리 이런 느낌, 바람 소리.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술의 유혹이다. 음악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예술이 네네네. 잘못 우겨가면 사람은 그렇죠. 홀려서 죽게 된다. 이런 것도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치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 봐라 지도자. 지도자가 미친 상태에서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반대로 해도 된다. 계속 묶어라. 지가 말로 막 내뱉고 있잖아요. 나를 풀어줘 할 때 그냥 더 묶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시민 불복종의 근거, 논리적 근거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브라보네. 네. 더 재밌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거죠. 그 우리가 좀 더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다뤄야 되는데 우리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비판 이론. 네. 그 대표하는 사람이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예요. 혹시 아도르노 호크하이머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정민이한테 아도겐. 물어보고 네. 있죠? 아도겐. 뿌따따뚜겐 이거? 아도겐. 아유, 이러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기 정영진 씨처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 아도르노랑 호르카이머를 어떻게 모릅니까? 이 사람 뭐예요? 모르고 현대인이라고 하긴 우리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뭐예요, 근데? 프랑크푸르트라는 지역이 있죠, 독일에. 네? 거기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 아닙니까? 거기 그래서요? 대학교가 있어. 네. 거기에 유명한 그 학자들이 모여 있다고. 네.
그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고 그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시카고 이쪽 아닙니까? 뭐야? 아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도겐이. 아도겐이 아니라 아도르노라고. 자지 세상 모든 일에 저 삐딱하게 삐딱선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됐어 조용해. 셔터 마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계몽의 변정법이라는 책을 공제를 했는데 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성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야만 상태에서 인간을 참 계몽시킨 건데 문제는 그 이성이 결국 극단화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성이 본래는 이성은 인간을 자기 보존이라고 하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보존, 목숨을 지키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 맞서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연 상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이 사회를 만든 거죠.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지배자가 생기고 피지배자가 네. 생기고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연 상태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었는데 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자연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또 우리는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인간의 지배는 타자의 지배잖아요. 근데 타자의 지배 앞에서 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야, 지금 이 아름다운 음악이 들도 이거 음악 잘못 들으면 큰일 나. 너는 이 음악의 유혹을 참고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우리 아주 아름다운 감정도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고 이런 거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안 돼. 이거 지금 내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맞아. 현실에 그렇죠. 순응하게 되는. 내 자신의 욕망, 감정, 본능, 충동 내 내면까지도 이제는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자연에 맞서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자연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했는데 인간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 지배를 받고 또 우리 내면도 우리가 지배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갔죠? 인간성은 말살돼 버렸죠. 네. 우리는 자기가 어디 가죠?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모든 것들이 자기를 해체시켜 버린 거죠. 어떻게? 바로 이게 이 암시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보면 피지배자 네. 선원들 민중들 아닙니까?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음악을 장려할 수 없어요. 자기. 근데 네. 자기가 이걸 해야지 배는 갈 수가 있는 거죠. 목적지로. 근데 지배자는 명령만 내리는 거죠. 자기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는 듣긴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쾌락도 가짜 쾌락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 쾌락이 그 욕망이 진짜 자기 욕망이라면 자기도 나서서 그 욕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를 보존해야 되니까 덕권을 짚고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도 예술이 아무런 힘을 못 미치는 거죠. 그냥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고 수단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도 진정하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결국은 다 이중소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 갖고 있는 노동에서의 소외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세일렌의 이야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은 피지배 계급대로, 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대로 네. 다 같이 그렇게 소외가 되고 있다. 네. 결국 자기 몸을 통제하잖아요. 몸을 묶어가지고 네. 행복감을 맛보는 거지 진정한 행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행복이고 가짜 만족이고 또 마찬가지 노동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들을 수 소외돼 버렸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들은 되게 싫어해요. 이 해석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마르크스 자본론에 노동자야말로 역사의 법칙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특권적인 위치가 있었잖아요. 노동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세일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이미 밀랍으로 귀를 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감각해져 있다 이거죠. 굴종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겠냐 이렇게 되니까 되게 싫어했죠 이쪽 사람은. 그 얘기 약간 좀 설득력 있는데요. 네.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문화나 아니면 뭐 자신의 욕망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 거세 당한 채로 네.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 정민여 같은 경우도 얘가 이렇게 사례가 아니거든요. 너무 거세 당했어. 빨리 찾아줘 다시. 그럼 여러 사고가 나. 배에 빠져. 바다에 빠져. 근데 사실 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서양 문화의 본질이 묶여 있는 오디세우스의 딱 표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양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묶인 걸 좋아하거든요. 서양 문화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들 묶는 거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여자도 묶어버린 거잖아요. 묶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전문 아닙니까? 서양도 많이 묶던데. 아, 그래요? 네. 수갑 채우고. 이 나쁜 놈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하늘과 땅이 딱 결합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일본의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예술인류학자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는 처음에 엄청나게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가벼운 사람이다. 그래서 무거운 율법을 펴러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원했습니까? 들판에 피 있는 꽃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난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딱 고정시켜버렸죠. 못으로 박아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럽 문명의 특징, 서구 문명의 특징은 뭔가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변화하고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못으로 박아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질서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늑대 인간, 흡혈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한다는 거잖아요. 변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는 변하죠. 계속 변하죠. 네, 소로도 바람을 피려고 소로도 변하고 이건 어떻게 또 거의로도 쏘가 돼 갑자기? 아니 쌀 안 되는데 갑자기 쏘가 돼 왜? 아니 그 너무 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우스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소로 거의로 뭐 다 변하는데 근데 기독교가 딱 나오고 나서는 변하면 안 된단 말이죠. 딱 그냥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걸 딱 구속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런 거를 대결을 붙이고 제압을 해가지고 거기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든다. 아주 대결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아 그게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원이 있죠. 원의 중심은 딱 하나죠. 그 원에서 일정한 거리에 딱 모든 게 점들이 딱 똑같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원의 중심에서 모든 점들은 똑같이 신 앞에 평등한 거죠. 그게 원이라는 것들. 그게 원 운동을 제일 좋아하죠. 근데 보통의 이제 이교도들 문화는 타원이죠. 중심이 두 개죠. 중심이 두 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가 있고 모든 걸 수렴해야 된다. 이런 구속을 해야지 새로운 질서가 만드는 게 바로 유럽의 문화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유럽의 기독교 문화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게 지금 딱 그 돛대에 묶인 오디세우스다 이거죠. 예수의 어떤 이미지와 같이 간다는 거죠. 거기서. 그때부터 묶이기 시작했네. 네. 우리 정민현님은 무슨 운동 좋아하시나? 원 운동? 저는 S자 운동이요. 저는 피스톤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묶으세요. 좀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바람 그만 피우고 묶으세요. 에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네. 그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상징이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생물이 동물 그러니까 생물입니다. 동물. 십자가 가장 반대되는 상징. 가장 대척점에 있는 막 변하는 동물인가요? 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동그란 문학에도 나오죠. 이거를 상징하는 것들. 악의 상징도 되고. 용? 서양에서는 용은 조금 그거죠. 아니 까마귀. 무한한 뭔가를 상징하는 거. 무한한 네. 뭔가를 상징하는 것. 생물. 밥을 안 먹었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네. 더 안 돌아가네 오늘.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제일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사실은 뱀? 십자가 상징하는 것들은 고래죠. 고래요? 모비딕 생각하시면 돼요. 모비딕. 고래. 고래를 이제 가장 이제 신의 상징, 악의 상징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고래? 그렇죠. 고래요? 네. 왜요? 그래서 이 고래라는 것들이 너무 커서? 너무 크잖아요. 응. 우리가 인간이 너무 큰 거에 대해서는 숭고함이라든지 전율감을 느끼죠. 느끼잖아요. 예. 그러다가 고래는 끝간데 없이 잠수하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비딕 작품 보면 나오냐. 이 고래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몰라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코스모스에서 배웠듯이 고래가 소리. 음파로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 서로 시그널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 고래야말로 뭔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한대의 영역이다. 무한의 영역이다. 무한한 거죠. 이건 뭐 깊이를 알 수 없고 어디 신호하는 게 수천 킬로 네. 신호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재밌는 게 우리가 고래를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고래 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장성포 고래고기 하고 고래 잡으면 로또 당첨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고래를 잡으면요. 특히 기독교 문화 있기 전에는 바이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먹었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고 나서는 고래를 잡으면 고래 수염이 있죠. 수염 정도는 떼고 활용하는데 고래를 통째로 해가지고 뭡니까 일종의
용광로가 아니라 화로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냥 기름만 딱 채취해요. 고래 기름. 네, 고기를 안 먹어요. 절대. 그 고래를 통째로 넣어가 기름만 딱 빼요. 에키스만 먹는 것 같은데. 그 기름을 가지고 가로등 불빛을 밝힌 거예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밤을 밝히는 불빛은 고래의 어떤 기름을 가지고만 하고 그리고 결국 왜 고래를 기름만 뺄까요? 이 사람들은 유동적인 거, 신이라는 것들이 눈에 잡힐 수 없는 것들 이래 생각하니까 결국 이 고래를 잡아가지고는 이 신을 함부로 해체하면 안 돼요. 부분을 해체하면 안 돼요. 전체로서 딱 하나 남는 것은 이 형태 전환이 되는 기름. 요거를 우리가 쓴다 이거지.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건 문화적인 게 결국 깔려 있는 거예요. 먹고 아는 것도. 우리는 고기를 잘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 먹죠. 그러니까 고래라는 것들이 결국 그런 유동체로 흘러간다는 거, 형태 전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하고 가장 대비되는 상징으로 고래가 쓰여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모비딕의 그 스타벅스가 나오죠? 스타벅스요? 아, 그 말들 유래가. 네. 그 모비딕이 아니었나 그게? 해주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또 이상한 말 하지 말고요. 그 저 선장 이름인가가 스타벅이라면서요. 스타벅스에 그 스타벅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네. 그래서 그 세이렌이 네네. 스타벅스 가운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이어진다는 거지. 네. 아유, 그래. 아유, 이런 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자기 불안하니까 이제 네이버로 찾아본다. 틀린지 맞는지. 우리 또 똑똑하신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지적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정영진님. 그래요. 네. 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세례는 통과를 하고, 그다음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뭐 두 가지를 알려줘요. 이제 기력회가 움직이는 바에는 도저히 그쪽으로는 통과 못한다. 그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은 그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사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좀 현재 그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좀 안 맞겠습니다만.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죠. 그쪽 움직이는 바위가 있는 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이제 협곡같이 바위와 바위 사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는 소용돌이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빨아들이고 하루에 3번씩 내뱉는 네. 그 카리브디스가라는 소용돌이가 있고 또 하나는 스킬라라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 지나가면 머리 6개 나와가지고 사람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스킬라를 택해야 된다. 부하들 희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카리브디스는 소용돌이 한 빨리 가면 다 죽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한진 같은데.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스킬라로 가면서 이제 부하들은 다 죽어. 다 죽게 되는 거죠. 아니, 다 죽지는 않죠. 6명이 이제 뒤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서 사실은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해상을 할 때는 참 폴리페모스한테 부하들이 잡힐 때가 가장 가슴 아팠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가장 가슴 아프게 서술된 대목이 그 부하들이 그 대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잡아먹히는 그 장면이 제일 참 가슴 아픈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또 이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지 않은 얘기죠. 대장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이거는 오이디푸스가 현대 치면 부르주아 기업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설을 할 때 오이디푸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자꾸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바로 기업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한테 자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자. 이 방법 구조조정을 하자.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그렇죠. 다 고개를 숙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하들은 뭣도 모르고 부하들은 절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 가다가 결국 부하들은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구조조정하고 절대 위험을 먼저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디세우스의 지식이란 게 뭐냐 결국. 기렇게 알려준 대로 얌전히 운명을 따르는 것밖에 더 되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결국은 뭐 대단한 무슨 지식과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리더십밖에 안 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Between Calidus and Scylla 해가지고 진퇴양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소용돌이로 갈래 6개 갈래. 이거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이다. 비트윈 뭐라고요? Calidus and Scylla. 네, Between A and B. 네. 그 사이에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냐. 딜레마하고 비슷한 거죠. 자, 거기서 이제 결국은 부하를 희생시키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트리니키아 섬 여기는 태양신이 소를 키우는 데예요. 집에 언제 가? 네, 그러니까 10년이 집에 좀
가자. 10년이 걸리니까요. 빨리 가서 네. 복수해야지 남자들한테. 복수는 오늘 못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태양신? 그렇죠. 이제 태양신이 그 섬에 태양신은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태양신 답변. 태양신이 이제 뭐 주로 아폴론도 있지만 헬리오스라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결국 그 태양신에 갔는데 부하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부하 이제 얼마 있지도 않잖아요. 한 척에 이제 한 척에 그래도 여섯 명 잡아먹고 했지만 한 척이니까 그렇게 있는데 절대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하 중에 또 한 명이 또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그 섬에서 중요할 때마다 잠이 든다 했잖아요.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굶어 죽는 거야. 우리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주는데 우리 굶어 죽으면 되겠냐. 그냥 잡아먹고 우리 제사 지내주자. 죄송하고 우리가 고향 가서 10배 100배로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완전 분노해가지고 포세이돈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제우스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저놈들이 내 여기 와서 분탕질 쳤으니까 보복을 해달라. 그래서 제우스가 할 수 없이 이제 보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들이 배를 띄우라고 좋은 발언을 보내줘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제 결국은 휘몰아치는 거죠.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제우스 혼자만 이제 파손된 배 용구를 잡고 오디세우스. 예, 죄송합니다. 오이디푸스 자꾸 이제 제가 오이디푸스. 오디세우스. 자, 정박님도 지금 너무 여러 군데 다녀오셔서 지금 과부하 걸리셨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결국 이제 파손된 뗏목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 용고를 의제가 가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한 카리브디스하고 스킬라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나와요, 그게? 그게 다시 갔다 다시 또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카리브디스 쪽에 결국 그거 하면 결국 빨려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펄짝 떼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가지에 탁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달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다시 토해낸다고 하잖아요. 그 토해낼 때 거기 의지해가지고 타고 결국 어디를 가느냐. 바로 칼립소한테 가는 거죠. 여신 칼립소가 사는 섬에. 칼립소? 네, 칼립소. 칼립소는 무슨 남자 정장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칼립소. 칼립소. 네, 칼립소. 전립소. 소팔메토? 끝말잇기. 그러니까 이 칼립소의 섬에서 칼립소가 정말 아름다운 이제 또 여신이고 그래서 이제 칼립소가 7년을 거기서 7년을 살 거예요. 7년을. 오디세우스랑? 네. 뭐야? 키르케하고 1년 살았고 칼립소하고 7년을 살 거예요. 그래서 칼립소는 계속 같이 있자고 꼬시는 거예요. 칼립소는. 칼립소 뜻이 뭐냐면요. 이때 말로 감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를 딱 감춰 놓는 거죠. 오디세우스를 감추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갈 생각이 별로 잘하나 없었던 거 아니야?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기 싫어하지. 오디세우스가? 그러니까 그 오이세우스 아니야 혹시? 오디세우스? 어디 세웠어? 어디 세웠어? 근데 이제 아니 이게 칼립소 감추다는 게 네. 결국 우리가 지금 그 왜 우리 묵시로 갈 때 어파칼립스 하죠. 아포칼립스.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그 AP 아포라는 게 뒤집어 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춰뒀던 걸 뒤집어 엎는다. 묵시. 그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파칼립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칼립스 여신. 이 이름 뜻만 네, 하는데도 다 2시간 걸리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 이런 이름 뜻만 알아도 좀 네. 재밌겠다. 이런 거 언제 한번 스페셜 해가지고 해보자. 네네. 그러니까 어파칼립스. 그 바로 이 뜻이에요. 칼립소가 감춰둔 거를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파가. 그러니까 결국 칼립소 여신한테 제우스 신들이 또 회의를 해가지고 제우스가 전령 헤르메스를 보낸 거예요. 야 그만 데리고 놀고 좀 빨리 보내줘라. 가야 된다. 오빠 잘하는 거 맞다니까. 칼립소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제우스나 남자 신들은 맨날 여자들 인간 여자하고 재미를 보면서 왜 내가 좀 남자하고 재미 보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그러면서 또 꼬셔요 계속. 그 오디세우스를 야 너 나하고 살자. 여기 살면 하지마. 암브로시하고 넥타르 이건 완전히 흔히 말하는 손오공이 저 옥황상제한테 가서 먹었다는 그 복숭아 같이 이거 먹으면 평생 너가 나하고 신의 운명을 같이 불생불멸 불로 장생하고 산다. 이걸 하자는 거. 그리고 사실 너희 부인보다 내가 더 몸매도 맞잖아. 좋고 외모도 좋고 좋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꼬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타카의 페넬로페가 1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근데 칼립소는 7년을 살았잖아요. 이거 사실혼 관계네. 사실혼 관계야. 근데 이 재밌는 말을 해요. 이 오이디푸스가 무슨 말이냐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오이디푸스로 하세요. 옷이라고 하죠. 옷이. 재밌는 말. 오디세우스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당신도 아름답고 페넬로페보다 더 아름답고 뭐 훌륭하다. 근데 인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불멸의 삶, 불로불사가 아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멸의 삶은 주변 사람들의 기억과 인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내 주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는 그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다. 주변 사람의 꿈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잘 사는 게 그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중간에 설마 가다가 개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떠나야 된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주저앉히려 해도 나는 가야 된다. 근데 7년이나 살았어. 나쁜 새끼. 즐길 거 다 즐기고. 일주일 몰라도. 그래서 결국 칼립소가 할 수 없이 결국 보내줘요. 뗏목을 만들게 보내주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폴리페모스의 아버지 포세이돈이 보복을 하는 거죠. 또 그 뗏목을 또 이제 못 가. 파손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파이아케스 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장 나름 괜찮은 동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데는 그 바람의 신 아이엘로스 이런 데도 자기들끼리만 살고 폐쇄적이고 사람을 잡아먹지를 않나 사람 이런 섬인데 여기는 나그네를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이제 삶의 규칙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하나씩 돌아오는구나. 예. 그래서 이 섬에 결국 그 유명한 나우시카 공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나우시카? 네, 나우시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나우시카 공주란 캐릭터가 워낙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하고 현명하고 이러니까 이 캐릭터가 아까워가지고 이 나우시카를 좀 더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 나우시카 공주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사람이 결국 이 하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난파돼 가지고 어디를 보니까 이 나뭇잎 속에 이제 어디 지금 빨가벗겼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 나뭇잎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근데 그게 마치 정말 제 속에 불씨를 숨겨놓았듯이 그렇게 오디세우스가 탁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렇게 묻혀 있다가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묻혀 있다가 나와야지 인간이 되잖아요. 네. 한번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야지. 마치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이제 나우시카 공주를 만날 때 나우시카 공주가 본래 여기도 그런 게 나오죠. 이 공이었나요? 이게 연못 이런 쪽에 뭔가를 놀이를 하다가 이게 동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소리가 떠들썩해 가지고 공을 이제 흘려 가지고 떠들썩했는데 그 소리에 깨 가지고 오디세우스가 깨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그 여자들의 소리를 듣고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대놓고 그렇게 나와요. 갑자기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섞고 싶어졌다. 몸을 섞고 싶어졌다. 이거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섞고 싶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우시카를 만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뭇가지로 주요 국부를 가리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다 도망치는데 나우시카 공주는 딱 이야기를 응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쫙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모티브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개구리 왕자 동화. 공주가 공을 갖고 놀다 공을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렇죠. 그 공을 개구리가 찾아주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 나하고 하룻밤을 자주겠냐. 바로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티브죠. 숨어 있다가 공을 해가지고 깨어가지고 그 만나는. 그래서 왕자가 되는. 그래서 결국 그게 영화 아바타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아바타의 주인공이 그 행성에 가가지고 연못은 아니고 폭포속에 튀어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요 모티브를 한 거죠. 계속 어딘가에 가서 숨어 있고 있다가 어떤 소리에 깨어가지고 그 물을 뚫고 나온다. 물이라는 흙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우시카 공주를 만나가지고 이 나우시카 공주하고 그 파이아케 섬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하고 그 이제 왕이 어떤 그 시인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 일어났던 트로이 전쟁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듣다가 자기 이야기니까 눈물을 나가지고 딱 이렇게 훔치니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게 과거 갔다 현재 갔다 다시 이제 과거로 해가지고 돌아온 이야기. 그런데 거기서 결국 뭐냐면 여기도 이 왕이 좀 호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우시카 공주하고 결혼하지 않겠냐. 그런데 결국 그런 거예요. 결국 나는 고향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나우시카 공주는 항상 아르테미스로 비유하거든요. 네. 그 아르테미스는 처녀신이에요. 사냥을 하는데 절대 결혼 안 해요. 다이아나. 달의 여신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우시카 공주 난 좋지만 나는 돌아가서 만나야 될 페넬로페 내 본부인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거리를 두는 걸로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실어주겠다. 이타카 섬까지. 그래서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어줄 때 또 이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실어줘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다 주고 보물도 갖다 주고 떠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요.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도와준 이 그 파야케스 섬의 사람들 그 배가 딱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그 섬에 돌아오기 직전에 그 섬 앞에 돌로 만들어버려요 배를. 그런 저주를 내리는 거죠. 뭐 어쨌든 뒤끝이 좀 장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고향에 그리던 고향에 오디세우스는 정말 눈을 깨보니 이미 고향 말에 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고향 섬에 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모험을 마치고 돌아오고 새로운 또 이제 복수를 시작해야겠죠. 모험은 끝나고 이제 복수 타임이 시작된 거죠. 야, 이 오디세우스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 오디세우스의 그냥 성관광이네. 응? 성관광. 맞잖아요. 과거 그 한국 남자들이 했던. 네, 뭐 여기 가서 이 여자 만나고 저기 가서 이 여자 만나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고. 그때 왕의 기한이죠. 왕의 기한이죠. 왕의 기한이죠. 근데 뭐 하고 싶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몸을 섞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만 하진 않았죠. 근데 하진 않죠. 하고 싶었을 때는 안 하고 하기 싫을 때 계속 당했던 거.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어딜 세웠는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세우고 배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배를 세우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네, 108명의 요괴들이 아내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테네의 신이 일단 오디세우스를 대머리에 거지 꼴로 탁 이제 마법을 부려주는 거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정말 오디세우스를 따랐던 돼지치기 자기 하인이었죠. 그쪽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텔레마코스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 텔레마코스는 섬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거기서 상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자기가 얼굴이 닮았고 이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 보면 나중에 뭐 모자 쓰는 것도 나와요. 오디세우스가 그 모자가 우리 원뿔 모양 있죠. 살 같은 모자. 옛날 마법사들이 그런 모자 많이 쓰잖아요. 좀 권위, 힘이 있다. 이런 상징으로 이런 거 쓰는 게 많이 나오던데 그 돼지치기 하인을 만나가지고 어떻든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복수의 이거를 딱 하면서 부자가 같이 복수에 나섭니까? 예, 그렇죠. 작전 짜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아는 거는 돼지치기도 모르고 아들밖에 모르죠 자기를. 그래서 집을 가는 거죠. 집을 찾아가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막 엉망진창이겠죠, 그죠? 이게 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 오디세우스 저 먼 쪽에 정말 오디세우스 20년 만에 왔잖아요. 그때 늙은 개 한 마리 아르고스란 늙은 개가 딱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너무 늙었어요. 올 힘도 없고 그냥 꼬리만 달랑달랑 만드는 거예요. 살살 이제 이 주인이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숨을 거둬요. 이게 충견의 상징이죠. 이게 아무도 몰라봐도 개는 알아봐줬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모르지만 개는 다 알아봐줬다. 충견의 상징, 서양에서 충견의 상징은 바로 오디세우스의 강아지, 아니 강아지가 아니지. 걔 아르고스인데 결국 이제 아내와 면담을 시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내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절대 먼저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디세우스가 아주 현명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 했는데 이제 다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그러니까 아내까지 안 잤나 다른 남자랑 잤나 안 잤나.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뭐 오디세우스를 내가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부인이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나그네 대접을 해주겠다 한 거야. 그 옛날에 그리스 풍습은 예전에 우리가 뭐 이누이트도 나그네 오면 자기 부인을 내줘가지고 몸을 습게 한다든지 이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대접이 뭐냐면 처녀가 자기 집 딸이든 누군가가 남자를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목욕시켜 준다는 건 결국 하룻밤을 보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오디세우스 나는 됐고 나는 발만 씻겨달라.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를 어릴 때부터 키워줬던 유모에 되는 나이 많은 늙은 하녀가 이 발을 씻지러 온 거예요. 근데 발을 씻어주다가 오디세우스의 무릎에 난 흉터를 보고 이거 우리 이 도련님이 맞구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그 장면이 서양 문학사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파노라마처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무릎의 형태를 딱 보는 순간 이 무릎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서 과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 젊은이가 죽었다. 이 젊은이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 어머니는 옛날에 어디서 봄에 꽃 구경을 하러 갔다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이제 재생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어떤 파노라마처럼 쫙 모든 게 다 나타나는데 결국 이 대목에서 결국 유모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유모 입을 털어 막아요. 지금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들한테 막 이제
등짝을 맞기도 하고 등짝을 막 물건을 던져가지고 얘들이 구원자들에게 맞는다고요? 네 경미를 당하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늙은 거지니까. 아 지금 우리 지금 빨리 얘랑 결혼해야 되는데 네. 방해하지 말고 빨리 너 꺼져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도 아들한테도 그랬거든요. 너 절대 화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등짝을 뭐가 판때기가 날라와가지고 등짝을 맞기도 하고 정말 수모를 당하는 거죠.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 이제 페넬로페가 이제 뭔가 느낌이 왔겠죠. 갑자기 구원자들에게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뭔가 선물을 내라. 그러니까 여자의 촉이 왔나 보죠. 뭔가 남편 온 것 같고 그럼 나도 지금까지 이놈들이 우리 집안 재산을 다 먹여치우지 않았다. 나도 뭔가 받은 게 있다. 그러니까 선물을 내놓으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구원자의 나에게 결혼하려면 활시합을 해가지고 12개의 도끼자루 도끼날을 뭐 다 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결혼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시합이 열리는 거죠. 구원자들끼리. 그 됩니까 이게 활이 완전 강궁이라 가지고 이게 시 겨누기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디세우스 아들도 참여하거든요. 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뭐야 그 새끼는. 부모 엄마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나도 이제 그만큼 내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내가 이제 자랐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죠. 근데 실제 네 번째 시도에는 될 뻔했는데 오디세우스가 참아라 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해보겠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겠죠. 할아버지가. 거지가. 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탁 이제 섰고 바로 화살 한 방에 12개의 도끼자루를 다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끼 이제 활을 가지고 학살극을 시작하는 거죠.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바로 이 학살이 아니 이 사람들이 죽을 사람이 그렇게 죽을 지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 없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는 여자가 남자 원한다고 하니까 가서 결혼해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뭐 그것 좀 그리고 아니 그 정도 했다고 물론 오디세우스 아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죽이자 살인 뭐 이 정도는 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8명이 다 죽을 정도의 중죄를 저질렀느냐. 근데 결국 다 죽이잖아요. 완전히 막 영화에 보면 크크 더 글라스 쫙 활해가지고. 근데 결국 그게 뭘 뜻하냐. 바로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성의 광기다 이거죠. 이성이란 게 아주 합리적이고 뭔가 폭력을 억제하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 꾀를 내고 책략을 낸 거는 이 대학살을 그걸 위해서 참은 거다 이거죠. 그 이성이란 게 더 무서운 거다. 폭력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거다. 오히려 그걸 보여준다 여기서도.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게 폭력적 판단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페넬로페는 자고 있는 거죠. 이 집안의 특징. 그냥 중요한 순간에 다 잠을 자는 거죠. 희한하네. 옛날에 현실 도피 같은 건가? 아니 그 뭐예요 영화 버닝에서도 그렇게 자더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외면을 하네 현실을. 제가 볼 때는 요건 이제 그 쿠데타 진압의 스토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왕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네. 왕을 노리고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게 결국 이제 왕비만 차지하면 이제 왕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해놓고 이제 왕이 돌아와서 이제 저 왕권을 노렸던 놈들을 하나하나 다 학살을 하는 그 스토리를 읽어주면 이렇게 쓴 거 아닌가. 맞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 집을 어지럽히고 더럽힌 자는 피해 복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삭스리하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또 내가 없는 동안에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던 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 질서를 복구할 때는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질서를 복구할 때 우리가 웨디푸스 테바이에서 역병이 돌았잖아요. 근데 역병이 도는데 왜 이렇게 전염병이 도냐니까 그 예언자가 말을 해주잖아요. 신탁이 지금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붙어먹은 자가 있어가지고 이 도시를 그래서 병이 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갖고 딱 웨디푸스 왕을 딱 희생양 만들어 죽인 다음에 결국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잖아요. 아 이제 쟤를 잡아냈으니 일종의 이것도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좀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삭스리하고 이제 구원자들하고 잠을 잤던 하녀들도 좀 그쪽에 붙어가 잠잔 하녀들도 많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 한 줄로 목을 깨버리 그 목을 교수형을 다는 거예요. 한 줄에 그러니까 우리 빨랫감 달듯이 쫙 이렇게 인적 청산을 하는군요. 네. 그 정당성을 위해서. 그 하인 중에 또 그쪽에 붙었던 하인은 아예 이제 잔인하게 완전 육시를 하는 거죠. 부관참 아니 부관이 아니고 육시를 하는 거 진짜 다 잘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이걸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페넬로페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유머가 깨우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왔는데 지금 뭐 하냐고. 그 페넬로페가 왔는데 페넬로페도 그 오디세우스의 상동이에요. 이 여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남편이라고 하는데 난 진짜 모르겠네. 아, 그래 하여튼 손님이니까 얘들아 저 우리 침대 가지고 와서 이 손님 좀 접대를 해드리라니까 오디세우스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무슨 침대를 말하냐고. 우리 침대는 절대로 옮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침대는 집이 있기 전부터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침대 기둥다리 하나를 나무로 썼거든요. 그게 자란 나무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침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집을 만들었기 우와. 때문에 그리고 그 침대는 부부만의 비밀이다 이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침대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페넬로페가 또 깨를 부린 거죠. 이 사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딴에는 시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당신이야말로 내 남편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부부는 그날 밤 정말 지금까지 20년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푸푸스스. 네? 푸푸스스. 20년이면 20년 이제 지났어. 많이 딸렸을 텐데 예전만 하지 못했을 때는 실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 괜히 기다렸다 싶지. 페넬로페가?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부부가 이제 그 다 하고 아버지 라이스테스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고 하는데 아버지도 갑자기 젊어져요. 이제 다시 또 힘이 생기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도 권위가 회복되니까 결국 근데 이제 죽은 구원자의 가족들이 와서 싸움을 벌이고 이러는데 그때 제우스의 특명을 받은 아테네 신이 와가지고 더 이상 싸움하지 말아라. 더 이상 피해 보복 이제 이 악순환 고리를 끊자 해가지고 결국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지고 이 새로운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여러 사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오디세이아에 보면. 네. 뭐 어떤 사회는 손님이 오면 잡아먹질 않나. 어떤 사회는 손님이 오면 돼지로 만들질 않나. 어떤 사회는 손님 오면 그냥 7년간 감춰놓질 않나. 또 어떤 사회는 친절은 하지만 아이올로스 바람을 보내주는. 거기는 딱 자기들끼리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뭐냐. 결국은 이타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질서를 회복하면 가장 최고의 이상향이 만들어진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바로 우리는 인간은 시작해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냐. 사실 고난과 역경은 다 있는 것이고 이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있는 땅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이 바로 신천지지 저 멀리 어디에도 이상향은 없다. 유튜브에는 없다. 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신천지다. 신천지 하면 안 되죠. 새로운 땅이다. 뭐 하여튼 신천. 가끔 왜 되게 살기 힘들고 막 네. 이럴 때 어디 새로운 데 가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네. 지금이 힘들 때. 그게 아니구나. 나 맨날 이민 가고 싶었거든. 어디 가려고요? 그냥 뭐 그런 거는 좀 뭐 캐나다나 뭐 좀 이런 데 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싹 바꾸고 살아. 다 바꾸고 살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뭐 결국은 뭐 이거 보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왜 재밌다기보다 이게 사실 좀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 보면. 근데 일리아스하고 좀 다른 게 일리아스에서는 영웅이잖아요.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터거든요. 영웅이 이름을 얻으려면 전쟁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영웅은 일찍 죽어가지고 이름을 남겨야지 영혼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떤 수모를 겪고 고난을 겪더라도 살아서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최고의 그거다. 그러니까 이게 영웅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오디세우스부터 영웅 시대, 영웅 사라지고 인간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아, 그렇네. 중요한 거는 전쟁터 가서 죽고 영웅적인 이런 것보다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이 집을 어떻게 꾸려낼 것인가. 나가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살고 있는 이 우리 집, 우리 동네 이 불안당 같은 놈들을 몰아내고 가정의 평화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게 결국은 핵심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치라는 분들이 가장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오디세우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뭐 그리고 마찬가지 국회의원 여야 지도자를 읽어야 될 책이 바로 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에 규칙과 질서를 세우면 이 세상이 바로 이상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부하가 잡아먹히고 뭐 정말 뭐 식인 거인에게 가기도 하고 소용돌이가 가기도 하고 스킬라가 6명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사실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걸로 끝나면 좋긴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과연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써냈거든요. 과연 오디세우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뭐예요? 예가 있는데
키르케와의 사이에 그 돼지로 만든 마녀 사이에 애를 하나 뒀거든요. 아, 애도 낳았어요? 네. 걔 이름이 텔레고네이아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네. 텔레고네이아 하면 외전이요 외전. 예, 외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텔레가 멀리잖아요. 멀리 떠난 후 아버지가 떠난 후 태어난 아이다 이런 뜻이고요. 텔레고네이아가 아버지가 멀리 떠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다. 근데 얘가 나중에 자기도 그 약간 에디푸스하고 비슷한데 아버지 죽인다는 신탁으로 어떻게 떠나려고 하다가 배가 난파돼 가지고 이 그 바로 오디세우스 섬에 도착해 가지고 오디세우스를 만나 갖고 시비가 붙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를? 예, 오, 자기 그래요? 아버지를. 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페넬로페하고 그 말간 텔레마코스 있죠. 자기 네. 이복 형이 네. 그 데리고 자기 엄마 키르케 섬으로 다시 다 같이 데리고 와요. 네. 근데 와가지고 자기는 페넬로페하고 결혼하고 텔레마코스는 또 그 키르케하고 완전히 막장 불륜 뭐 개족보네 개족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 오디세우스의 마지막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외전에. 외전. 아, 외전에. 외전. 외전 어떻게 전승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판본을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외전 쓸 것 같으면 나도 뭐 거기 한 20명 결혼시킬 수 있겠네. 엮어가지고. 얘랑 얘는 엄마 지금. 정민이도 버전 하나 내. 나도 버전 하나네. 왜 우리 가정을 자꾸 파괴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오디세이아를 보십시오. 네, 그래요. 자, 우리 저 정민여님 가정 파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청취자분들 가운데. 오디세이아. 아, 한 번은 우리가 봐야 될 책인데. 네. 요 정도면 뭐 우리가 어디 가서도 한 20분은 떠들 수 있겠어요, 그죠? 요거를 근데 계속 많이 들어보셔야겠어요.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고 네, 소리가 헷갈리고, 복잡하고 네. 관계들이 서로 좀 연결이 많이 되니까 네. 저 다 두 번씩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해석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도 그렇죠. 네, 댓글도 네.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같이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생 동안 꼭 읽어야 될 오디세이아. 아, 정말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인 것 뭐 같아요. 일리아스 이야기도 좀 같이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일리어 네. 보통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세계문학전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책으로 보면 네. 일리어드와 오디세이 이렇게 맞아, 있었어요. 맞아. 같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네. 그 만화도 재밌습니다. 만화 일리어드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요거 잘 응용해서 우리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스토리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외국 하네요. 영화들은 이미 그렇게 많이 그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 모비딕에서 스타벅스가 나옵니다. 아, 스타벅. 맞아? 네. 맞아요? 이번엔 네, 확실합니까? 거기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에요. 아, 축하드려요. 커피의 바다를 항해하는 일단 항해사가 스타벅스네요.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 did pot. We did pot. We did pot.